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노션에서 대시보드 만드는 것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뭐 할 일 관리 이 정도만 지금 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따로 뭘 더 연습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자료를 노션을 딱 받고 나면 어떻게 노션을 먼저 꾸며볼까, 그 다음에 노션에서 만약에 자료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눠볼까, 이걸 먼저 고민하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료가 어느 정도 쌓여야지만 그 자료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을 분류하기 때문에 분류하는 방식이 훨씬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분류하기 전에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분류를 먼저 하는 것은 일단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릴 것은 어, 이제 노트, 우리가 이 노션이라는 것은 파일만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 것, 그러면 노트를 만드는 게 되겠죠. 노트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노트를 만들어서 뭐 회의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업안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업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상담 기록을 한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노트 방식을 좀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노트를 한번 페이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메인으로 사용하는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저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널. 예, 저널이라는 게 있고 다른 프로젝트 안에 보면은 블로깅이라는 메뉴를 따로 또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여기도 즐겨찾기로 해놨는데 블로깅에는 이제 블로그로 글 쓰는 것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저널은 이제 일종의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기를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가 쓸 때는 저널이라는 란에다가 쓰고 있어요. 저널 말고 또 그다음에 블로그 말고도 노트라는 이 노트도 따로 있는데 이제 노트에는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쓰는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2021년도 학교를 옮기고 나서 하는 노트는 일단 여기에 다 넣고 있어서, 자 보시면 여기는 노트라고 보여 있긴 한데 이건 지난번처럼 그 데이터를 불러온 걸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노트들만 보이느냐, 진양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와 관련된 노트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필터를 적용해서 그런 거고, 또 여기서 필터를 어떤 노트를 만들게 되면 이 노트는 모두 진양고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노트의 작성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노트의 작성은 여기서 하면 되는데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내용을 보시면은 생성 일자가 있고, 글 타이틀이 있고, 프로젝트 어떤 맥락에서 만든 자료냐, 그리고 태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열어보면요, 하나의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위에 보면 페이지로 열기라는 게 있죠. 페이지로 열어보면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보게 되면 실전 교사 모임 노션 강의를 준비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이 페이지는 요거는 이제 그 포스터를 만들어 주신 분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웹페이지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그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그 링크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페이지를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지만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나뉘어 있긴 한데 크게는 노트와 저널로만 나눠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는 블로그 글 쓰는 것만 일로 쓰고 있어서 사실은 모든 노트의 시작은 그 노트라는 프로젝트 파일에 모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실습해 볼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든 대시보드였어요. 대시보드 아래에 뷰가 있긴 한데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할 일들은 대시보드에 들어간 할 일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바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왼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는 노트라고 쓰겠습니다. 노트라고 쓰겠습니다. 뭐 템플릿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밑에 걸 끌어서 바로 쓸 수 있지만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꾸며야 되겠죠? 아이콘을
추가하면 이게 잘 보입니다. 요거는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노트라고 검색 한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예, 노트가 나오네요. 그럼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그 다음에 커버도 뭐 대충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여기다 하나 써보죠. 예, 대시하고는 느낌표를, 대시하고는 콜아웃이라고, 이제 여기다 일종의 주의사항 같은 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메모는 여기서 시작.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괜히 한 칸을 띄우고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테이블을 만들어서 내가 쓰는 노트가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게 쌓여야지,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야지 그게 데이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낱낱 페이지를 만들어도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들을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될 거고, 서로 간의 노트 페이지끼리 연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을 만드는 걸 선호합니다. 테이블을 여기서 테이블이라고 치면 인라인 테이블이었죠. 표 안에 테이블을 넣는 겁니다. 자, 테이블 넣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좁아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노트를 쓸 거기 때문에 뭐 내용이 여기 들어가진 않겠지만 작업하기 좀 좁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 점 3개 클릭, 전체 너비 클릭,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에 있는 이 속성은 없애거나 바꿀 수 없어요. 제목이라는 속성이 있으니까요. 여기 우리는 글의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글에 들어갈 때, 글을 찾을 때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선택해서 이런 기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짜 같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글을 쓴 날짜를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날짜라고 일단 바꾸고요. 먼저 날짜. 저는 수정하는 일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수정일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도 이것도 날짜로 한다고 치죠. 여기서 고른다고 생각하면. 그럼 글을 쓸 때 날짜를 고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글을 쓸 때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마치 한글 파일을 쓸 때 제가 날짜를 자로 기록 안 해도 파일이 날짜별로 아주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속성이에요. 자, 그런 게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위에 거 말고요. 기본 말고 고급으로 가면 생성이 시가 있습니다. 생성이 시라는 건 이 노트를 만든 날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클릭해주면 얘가 자동으로 날짜를 넣어줍니다. 이것도 표가 만들어질 때 세 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날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정일도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일, 여기서 보니까 생성 일시 말고 최종 편집 일시가 있죠. 최종 편집 일시를 클릭하면은 이제 편집한 일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 들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태그라고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태그는 글을 검색할 때 좀 더 쉽게 검색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다중 선택을 해도 되고 선택을 해도 돼요. 근데 글의 종류에 따라서는 태그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태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보통 태그를 하나만 달지는 않기 때문에 다중 선택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건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의 제목이 중간쯤에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날짜는 일단 만든 날짜는 맨 뒤로 보냅니다. 저는 만든 날짜보다는 수정한 날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정한 날짜 쥐고 앞으로 움직입니다. 됐죠? 제목이 나와 있어요. 태그도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는 쓰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볼까요? 지우지 않아도 되지만 지워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생성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노트 만들기라고 썼습니다. 그럼 글의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죠? 글의 내용을 쓰려면 이쪽에 보시면 열기를 누르면 이 한 라인 자체의 속성을 가지는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여기 노트 만들기 아까 제목 있죠? 만든 날짜, 수정일 다 나옵니다. 그쵸? 여기서도 보기가 좀 편하자면은 뭐 수정일 위로 잡아당겨서 올려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날짜가 노트 하나 열었을 때는 만든 날짜와 수정일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추가는 여기 보이는 날짜, 수정일 태그 말고 다른 속성을 추가하고 싶으면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속성을 추가하는 건 괜찮지만 지우게 되면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 두 정도만 하고요. 템플릿 생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반복하는 작업이 있고 반복해야 해서 쓰는 어떤 포맷이 있으면
템플릿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예를 들면은 수업 안을 만든다 그러면 그 모티베이션, 수업 도입, 수업 본활동, 마지막 활동, 그 다음 밑에 수업 자료들 뭐 이런 걸 넣는다고 해서 수업 본활동 뭐 그 학습 목표 1, 2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고정으로 노트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건 그건 생략하고 페이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자, 이렇게 쓰는데요. 이제 편집도 하고 싶죠. 편집을 먼저 하지 마시고 글을 쓰는 걸 먼저 쓰겠습니다. 이미지 삽입 같은 거 뭘 할 수 있는지 보려면 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슬래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할일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구분선 같은 것도 가능해요. 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그냥 있다 하이픈 있죠? 하이픈 하나, 둘, 셋 누르면 자동으로 구분선이 됩니다. 구분선. 그리고 이미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단축키는 이미지인데 밑으로 찾아가도 돼요. 물론 몇 개는 외우면 좋겠지만 슬래시에서 밑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미지 있죠? 이미지, 북마크, 인터넷 주소, 동영상, 유튜브 삽입 뭐 이런 것들 가능하다고 파일도 돼 있다고 돼 있죠? 자, 이미지. 인베드 같으면은 PDF를 인베드한단 말은 이 페이지 안에 PDF가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파일을 다운받아 여는 게 아니라 클릭해야 여는 게 아니라 클릭도 하기 전에 미리 보기가 나오는 게 인베드라고 보시면 돼요. 웹페이지처럼 구글 드라이브는 내 구글 계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첨부할 때 파일에 직접 첨부한다기보다는 구글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여기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사실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일단 이미지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업로드 해도 되고 그 커버 이미지 만들어 놓은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가져와도 되고 이미지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를 넣어도 됩니다. 그냥 업로드 하고요. 이미지 선택하겠습니다. 자, 뭐 이미지 넣고 열기를 누릅니다. 선생님들 제 컴퓨터가 좀 달리 화면이 좀 달리 보일 수 있는 건 탐색기 같은 게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맥 컴퓨터라서 그래요. 근데 윈도우라 쓰더라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크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사진이 크다고 싶으면 옆에 있는 걸 누르고 당겨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에다가 캡션을 달 수도 있어요. 뭐 회복적 정의 이런 식으로 캡션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따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이제 노트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선생님들이 노트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뭘 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일기도 써보시고 선생님이 어디다 쓸지 몰랐었던 자료들 있잖아요. 수업안도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스타일 편집하는 걸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텍스트를 어떻게 바꿀지, 뭐 제목으로 바꿀지, 그렇죠? 이런 메뉴가 나와요. 이만큼만 선택해서 굵게 한다든지, 뭐 그치 언더라인을 긋는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배워놓으면 좋은 것은 이렇게 리스트 만들기가 쉽도록 만든다거나 아니면 마크다운이라는 언어를 배우면 좋습니다. 마크다운이라는 언어라기보다는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문서의 스타일을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크다운으로 검색가 많이 나오는데 마크다운을 배워놓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제 드래그 같은 하지 않고 쓸 때 바로 제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배워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웬만한 문서를 만들 때 이렇게 노션 같은 건 이 마크다운을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 이건 다음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다음번에 하기 전에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요. 다음에도 만약에 이 제가 만드는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받으려고 하신다면 일단
그 노션에서 다양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트를 써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료를 축적하시는 게 좋다. 그러고 나야지 제가 나중에 이걸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걸 같이 분류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노트 한번 만들어 보시고 노트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여기다가는 늘 얘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자료를 정리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실 거고, 그때쯤 또 다른 영상으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